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인수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5년도의 시작은 전기차 가격이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리고 전기차를 사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전기차를 사셨던 분들 아니면 사시려고 여러 번 노력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를 사려면 1월, 2월에는 거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기차는 3월이 돼야지, 아니면 아무리 빨라도 2월 말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금년은 달랐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빨리 확정이 돼가지고 모델이나 브랜드에 따라서는 1월부터 출고가 가능해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달 전체를 전기차를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1년에 한 10달 정도밖에 현실적으로 전기차를 살 수 없었다면 금년에는 그게 기간이 5분의 1 정도가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들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원가 하락 때문에 진짜로 전기차가 가격이 내릴 수 있구나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이긴 한데, 그동안 전기차 캐즘이니, 저는 캐즘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배터리를 조그맣게만 쓰는 하이브리드가 그 시장을 좀 대체를 하고,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원료들 있죠. 이 원료들의 수요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특히 코발트의 가격이 안정된 거, 이게 배터리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더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면, 아니면은 이전하고 똑같은 양의 원자재만 사용을 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전기차가 잘 팔리면은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기차 가격은 내리고 있어요. 어제 그제 몇 유튜버께서 아이오닉 가격이 장난이 아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게 저렴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팰리세이드한테도 위협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EV9은 큰일 났습니다. EV9에 비해서 아이오닉 9은 배터리도 10kWh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110kWh잖아요. 이 EV9 같은 경우는 100kWh가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아이오닉 9이 그 H-트랙 2를 선택을 하면은 출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전에 그 재원 비교를 해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H-트랙 1이 있고 H-트랙 2가 있는데, H-트랙 1하고 2 사이에 EV9 4륜구동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H-트랙 2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H-트랙 1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당연히 걸로 가죠. 게다가 아이오닉 9은 무슨 스펙을 선택을 하든 항속거리가 500km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21인치를 선택을 했을 때는 뒤에 보면 셀프 레벨라이저 서스펜션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 가득 차고 뒤에 그 넓은 트렁크에다가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차가 뒤가 처지지 않도록 쓱 들어 올려주는 그런 레벨라이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EV9한테는 사실은 되게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이오닉 9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현대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이 eGMP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는 많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볼륨 효과, 그리고 투자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 회수를 성공적으로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보면 아이오닉 5, EV6, 아이오닉 6, GV60, 그리고 EV9,
그리고 아이오닉 9,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들 중에는 이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일렉트리파이드 GV70에도 들어간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이 EGMP에 대한 투자가 많이 회수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어떻게 보면 이제 EGMP 플랫폼의 거의 마지막 모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9하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아직 거리가 있어요. 제가 가격을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하고 전기차 보조금까지도 최대한 산정을 해가지고서 비슷하게 만들어 봤고,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표가 나와 있으니까 더 얘기할 거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 트림의 깡통 모델부터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모델까지 가격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이오닉 9하고 팰리세이드는 여전히 한 1,400만원, 1,5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비용에서는 아이오닉 9이 비싸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취득세에 있던 40만원 혜택이 금년부터 사라졌어요. 그래서 등록비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이득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는 얼추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다 풀옵션을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아이오닉 9의 중간 트림 아니면은 하위 트림,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다가 옵션 몇 개 더하는 이런 거하고 하면은 가격이 비슷해진다. 물론 세금에서는 혜택이 있죠. 유지비에도 혜택이 있죠. 그러면 아이오닉 9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항속거리 길죠. 게다가 아이오닉 9이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트렁크가 넓어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열을 세웠을 때 뒤에 트렁크가 이제 300리터대거든요. 3열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데 아이오닉 9은 600리터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팰리세이드하고 아이오닉 9은 일부 시장은 겹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가 진짜로 경쟁하는 시대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EV9은 어떡하지? EV9도 빨리 아이오닉 9에 110kW짜리 배터리를 넣고 파워트레인도 캐리오버 해와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아이오닉 9의 가격보다 훨씬 더 커다란 임팩트가 있는 거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바로 대중형 전기차 시장입니다. 자, 일단 금년 시작부터 대중형 전기차 시장은 들썩거렸습니다. BYD의 진출, 특히 아토3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토3가 가격이 정말 3천만원 초, 실구매 가격은 2,900만원, 2,800만원 이 정도로 살 수 있겠다라는 게 되면서 이제 정말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중국차 어떻게 믿냐. 하여튼 그래서 이 3천만원대 이하의 전기차가 화두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대중형 전기차 시장에는 바람이 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거는 바로 엊그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볼보 EX30입니다. 볼보 EX30은 지금 오늘부터 지금 시승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는 아마 내일 모레쯤 시승을 할 것 같아요. 영상 지금 보시는 시점으로 보면은 다음날 6일날 시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가 가격을 최대 330만원 정도까지 인하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중심에는 EV3가 있어요. EV3가 뭐 전문기자협회에서 올해상 시상도 하고, 그리고 저도 EV3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EV3하고 겹치는 시장에 있는 차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중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아토3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아까 아이오닉 9 가격을 예측했던 것처럼 이번에 EV3 캐스퍼 일렉트릭 아토3 EX30 요 네 모델의 가격도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등록비는 제외하고 할게요. 어차피 얘네들은 등록비에서는 뭐 그렇게 서로 뭐 페널티가 있거나 베네핏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EV3하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기차 보조금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깡통부터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그리고 EV3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인지도 있고 롱 레인지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EV3는 3,467만원부터 4,673만원. 이 보조금들은 다 서울 기준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2,190만원부터 2,422만원. 아토3의 경우는 제가 아직 보조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토3는 지금 가격이 공개된 거가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세제 혜택은 최대 14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넣었고요. 일단 보조금은 한 250만원 정도 받는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LFP에다가 충전 네트워크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물론 V2L은 갖추어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봤을 때 되게 재밌습니다. 아토3의 경우에는 하위 트림하고 상위 트림의 가격 차이가 200만원 미만인데, 그 가격이 EV3 스탠다드 에어 트림하고 캐스퍼 일렉트릭 최상위 풀옵션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토3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 같은 경우에는 EV3 스탠다드보다 조금 짧고,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좀 길고, 옵션 사양에 있어서는 아토3가 EV3 스탠다드 에어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컨텐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토3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큰 역할은 EV3 스탠다드 모델을 시장에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탠다드를 타잖아요. 저는 소형 전기차는 사실은 스탠다드, 항속거리 300km 정도 수준이라면 아주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거든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게다가 EV3는 출력이 스탠다드나 롱레인지나 똑같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가벼워서 빠릅니다. 제로백도 빠르고요. 그래서 아토3가 제로백이 빠른데 EV3 스탠다드가 되면은 아토3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EV3의 최상위 풀옵션, 이게 GT 라인에다가 옵션 다 집어넣은 가격이 4,673만원인데 여기하고 겹치는 차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볼보 EX30입니다. EX30의 경우에는 EV3보다는 항속거리는 짧습니다. 배터리 팩도 작고요. 하지만 출력이 높아요. 그리고 볼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의 장단점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막상막하로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의 크기는 EV3가 크고요. 특히 뒷좌석 공간은 EV3가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EX30, 볼보 EX30은 후륜구동의 272마력짜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포티한 차가 됩니다. 게다가 이 사운드바, 우리가 그 홈 시어터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사운드바가 막 하고 박혀 있는 그러한 아주 기상천외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운드바가 이 대시보드 안쪽에 있는 울림통을 이용해 가지고서 엄청난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되게 재미있는 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컴팩트지만 프리미엄 컴팩트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편성과 아주 넉넉한 항속거리와 실내 공간을 가진 EV3의 최상위 모델이냐, 아니면 뒷좌석 공간은 작지만 앞좌석에서 타는 나는 정말 즐겁고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과 사운드 시스템을 즐길 수 있는 EX30이냐, 이런 부분에서 EV3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래쪽 시장과 위쪽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형 시장이 확 하고 살아오르는 게 금년 2025년도의 초 전기차의 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EX30을 시승회를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토3도 제가 시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시승기는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락팩터의 나인석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